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올 하반기 최고의 이슈를 꼽자면 누가 뭐래도 분양가 상한제겠죠. 과연 언제 적용이 될지, 적용 범위는 얼만큼이 될지, 이게 바로 올 하반기 시장의 중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몰고 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청약 시장의 과열이거든요. 신규 단지가 저렴하게 풀릴 거라는 이 기대감, 산타클로스 같죠. 하지만 청약 점수가 낮으면 그 환상에서 빨리 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은 마치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시작된 것 마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고 이후에 시장은 이미 선반영 중이라는 얘기죠. 저렴한 신규 단지 당첨 기대로 인해서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근래 9월달 들어서 8월 하반기부터 9월 초반까지 분양이 몇 군데가 있었죠. 사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이슈 이전에 허그에서 분양 보증 기준을 강화했죠. 따라서 현재 분양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상제가 되면 이 점수 허들 자체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막차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만 아니라 분상제가 예고된 이후에 적용되는 단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로또의 꿈을 꾸고 있고, 당첨 기대로 인해서 대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 우수 단지들의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눌러 살거나 아니면 전세로 전향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문제는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나도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 있습니다. 자, 현재 최근 분양한 단지들을 봐도 가점이 평균 60점이 넘어야 당첨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상제의 효과는 점수호들 60점 이상의 고점자들의 파티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매체들을 보면은 지금 분양받을 필요 없다, 살 필요 없다, 어차피 싼 아파트 공급된다, 모두가 다 기다리면 당첨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껏 절대 그런 적도 없고요. 미래의 상황,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도 그러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고점 통장들이 이번 분상제에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청약시장으로 몰린 고가점자들, 지금 막차행렬이다.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게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면 고점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그때 가면은 당첨되기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준수한 이 물건들에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송파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시그니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평균 경쟁률이 55대 1 정도로 나오고 최고 가점 79, 최저 가점 47점이니까 이 평균 가점을 치면은 한 61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도 바로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가점 74점, 최저 가점 47점, 그래서 59점 정도의 평균 가점을 보입니다. 이처럼 이 평균적인 점수 자체가 거의 60점에 근접한 수치거나 아니면 60점을 넘어가는 이 정도의 점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4개의 분양은 정말 최근 분양 단지고요. 이전에 우리 그 이수 같은 경우에는 63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층수호수 안 좋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단지들도 이 준강남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60점, 60점 하는데 이 60점이 얼마나 대단한 점수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약 점수 만점이 84점 만점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수인데, 부양가족은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게 힘들죠. 자, 일단 무주택 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으로 배점이 되고 2점씩 증가를 합니다. 일단 30세 미만은 0점이고요. 이후부터 2점씩 꾸준하게 증가해서 15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만점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40대 중반 돼야 이 무주택 점수를 다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양가족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점이고 기본 5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혼자 있어도 5점은 기본으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당 5점씩 추가가 돼서 6명이 만점 35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되려면 이 부모님 2명 모시고 있으면서 와이프에 그리고 애들 3명 이렇게 부양 가족 수가 종족이 돼야 35점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를 뭐 5명까지 낳으셔야 이 만점에 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죠. 그리고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건데, 이게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1년 미만 2점, 1년 이상부터 3점 해서 그 위로는 1점씩 추가가 되면서 15년 이상이면 17점이 만점이 됩니다. 자, 이거 다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창에 청약 점수 계산기 치시면 본인 상황 넣기만 하면 점수가 쫙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60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 12년 이상 돼야 됩니다. 12년 이상 동안 집을 본인 소유로 해본 적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3명, 와이프와 아이 2명, 평균적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그러니까 최소 연령대가 이 40대 초반이죠. 43세가 최소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는 꼭 2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애가 여기서 1명이 되면은 바로 이 무주택 기간 더 길어지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야 간신히 60점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30대나 40대 초중반이 이 60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 40대 초반 보면은 애들이 2명인 집보다 애들이 1명인 집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60점 이상의 안전가점을 가지려면 40대 중후반 정도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애청하시고 있는 좀 젊으신 분들, 30대에서부터 40대 초반 분들은 사실상 이번 분양가 상한제 산타크로스를 만날 수가 없다란 말과 같습니다. 아까 최저 가점 보셨죠? 최저 가점이 47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마저도 평형이 가족이 살 수 없는 평형대가 그 정도 점수대의 가점으로 나오는 거고, 일반 이 59제곱 이상 보면은 다 50점 후반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얼마 전 기사죠. 이제 예비당첨 순번도 가점제는 가점제 순이다. 뭐 원래 예비당첨 순번 가점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현재 청약작수 공급 물량의 6배. 그러니까 이전에 80%에서 500%까지 좀 늘려놨잖아요. 예비당첨자를 현금 그 줍줍 막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미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달되는 경우 가점제의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서 예비당첨자를 선발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정해서 10월부터는 이 가점제는 무조건 예비당첨도 미달하더라도 어떻게든 점수 순서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제는 얄짤없이 청약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의 점수가 낮다면 당첨이 돼봐야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 그러한 충우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환상에서 빨리 깨우치시고 현실적으로 내 상황에 맞는 플랜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어지간해서는 채우기 힘든 점수대입니다. 60점 이상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된다라면
고점자 통장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될 것이에요. 자, 일례로 8월 중순까지 분양한 단지 평균 가점이 48점대입니다. 근데 한 달 만에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보면은 13점이 뛰었어요. 이 막차 행렬 타려고.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분양했던 단지가 층호수가 별로거나 준강남이라고 해봐야 뭐 송파의 끝자락이거나 뭐 이런 단지들인데도 60점이 넘었죠. 근데 하물며 강남 등의 우수 지역, 뭐 둔촌주광이라든가 상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 우수 지역의 소형의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 허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 이야기로는 70점은 가야 분양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따라서 지금 점수가 낮으신 분, 대체적으로 이 젊으신 분들이죠.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중반에 있는 분들, 실제적으로 집이 필요한, 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위크 포인트가 뭡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약세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될 것이다. 이러한 틈새를 채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고려를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초반쯤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 적용되는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맞춰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혼탁한 시장,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변수가 많을 때는 장기적인 플랜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획 세우시고 부동산은 다른 거 없거든요. 좀 싸게 매입하는 전략을 통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 정답이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부동산 카페에도 많은 가입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카페에 자세히 안내가 돼 있으니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